혹시 여름철 기력이 떨어지면 장어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장어는 보양식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이 꼭 챙겨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장어가 너무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또 장어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장어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장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먼저 장어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원기 회복 음식으로 즐겨 먹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장어는 원기를 돋우고 혈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여름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장어를 먹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세시대 귀족들이 잦은 연회 후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장어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현대과학에서도 장어의 효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과 일본 도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장어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A, E가 풍부해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도 장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전통과 현대과학이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장어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드시는 장어는 크게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는 우리가 흔히 양식장어라고 부르는 종류로 기름기가 많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반면 바다장어, 특히 붕장어는 지방이 적고 담백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일본에서 여름 보양식으로 즐기는 장어덮밥, 우나기는 민물장어를, 겨울철 탕이나 구이로 즐기는 하모는 붕장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붕장어가 많이 잡히는데 기름진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붕장어가 훨씬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어의 대표적인 효능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장어에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B1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실제로 몸에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장어, 백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도 장어 섭취 후 피로 물질인 젖산 수치가 15%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력 보호입니다. 장어는 비타민 A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장어 백지에는 하루 필요량의 4배 이상 되는 비타민 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 망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황반변성 같은 안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장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교 안과학 연구팀은 장어 섭취군에서 야간 시력이 유지되는 비율이 20% 이상 높았다는 보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장어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장어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이상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서도 오메가3가 혈전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음식이죠. 네 번째는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장어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 E 섭취가 많은 그룹은 피부 주름이 20% 이상 적게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장어의 비타민 E는 흡수율이 좋아서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오메가3와 함께 작용하면서 피부를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주죠. 다섯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장어 속 DHA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데요. 고려대학교 신경과 연구 결과 장어 오메가3 섭취군에서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2%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장어 섭취 빈도가 높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18%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장어에는 단백질과 더불어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동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에서 장어 단백질이 면역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쉽게 감기 걸리시는 분들께 장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기력이 떨어질 때 장어탕을 드시면 체력이 회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남성 건강과 정력 강화입니다. 예로부터 장어가 정력 음식으로 불린 이유가 있는데요. 장어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에서도 장어 섭취가 남성의 혈류 개선과 피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과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어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마늘입니다. 장어가 기름진 편인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부추인데요. 부추는 기운을 돋운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액순환과 소화에 좋아 장어와 찰떡궁합입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장어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된장인데요. 장어구이를 드실 때 된장국과 함께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장어의 기름기를 중화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철분과 엽산이 장어의 단백질과 만나면 혈액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이런 궁합을 잘 맞춰 드시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장어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진 고기류입니다. 장어 자체가 지방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곁들이면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 특히 소주와 같은 독한 술입니다. 장어가 기름지다 보니 술과 함께 먹으면 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음처럼 찬 음식입니다. 장어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인데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추나 청양고추처럼 매운 음식인데요. 장어의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위를 자극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장어 기름과 만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어 드실 때는 이런 음식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장어를 특히 주의해서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장어의 불포화 지방산은 건강에 좋지만 지방 함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혈중 지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장어와 술을 같이 먹으면 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장어의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지만 장어를 튀기거나 양념구이로 먹을 경우 당 함량이 높아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장어에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어 보관법과 조리 팁도 알려드릴게요. 장어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입하셨다면
냉장 보관 시 1, 2일 내 드시는 것이 좋고, 장기간 보관하려면 반드시 손질 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조리 시에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야 하는데요. 날로 먹을 경우 기생충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름이 많아 자칫 느끼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생강, 마늘, 부추 같은 재료를 곁들이면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장어구이에 산초 가루를 뿌려 먹는데, 이것도 소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어탕, 장어덮밥, 장어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어르신들께는 푹 고운 장어탕이 특히 소화에 부담이 적어 추천할 만합니다.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여름철 초복, 중복, 말복 같은 삼복날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지만, 사실 겨울철 체력이 떨어졌을 때 드셔도 좋습니다. 기력이 없고 손발이 차가울 때 따뜻한 장어탕을 드시면 몸이 금세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는 피로 회복, 시력 보호, 심혈관 질환 예방, 피부 건강, 뇌 기능 강화, 면역력 증진, 남성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진 보양식입니다. 다만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잘 구분해서 드셔야 하고, 특별히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